안녕하세요. 엄청나게 간만에 동영상을 찍어보는 준둔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치료는 지금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고, 아마 죽을 때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덕에 대학원도 좋은 곳에 갔고, 성적도 잘 받아서 논문도 쓰고, 졸업해서 연구도 취직도 했는데, 모더나 2차 맞고 한 달 만에 뇌졸중이 왔어요. 29살에. 중풍이 온 거죠. 중풍이 와서 수술을 하고 머리에 관만 3개를 꽂았어요. 3개. 그리고 거기서 끝도 없이 물이 나오는데 그게 뇌척수의 길이에요. 3다소 큰 병 있죠. 2리터짜리. 그 병으로 2병이 나왔나 3병이 나왔나? 물이 그만 나올 때까지는 중환자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20일이나 있었어요. 그때 저희 오빠가 거의 매일같이 학교 마치고, 학교가 아니구나. 회사 마치고, 제가 이래요. 회사 마치고 퇴근하면 와가지고 동생 살아있나 걱정을 하고, 가끔씩 MRI 찍고 CT 찍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오빠가 밖에 있는 거예요. 침대로 누워서 이렇게 실려가는데 괜찮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이제 들들들들 침대를 타고 검사를 받으러 가고, 오빠는 집으로 가고, 그것만 20일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퇴원할 때는 되게 빨리 퇴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20일이나 있었는데 집중치료실에서 이틀인가 있고, 그러고 일반 병실에 올라가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난 내가 다 나은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요. 많이 아니었지. 처음에 병원에 실려갈 때 사실은 거기가 첫 병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그때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택에서 쓰러져서 룸메이트가 이제 119를 불러줬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촌이라서 젊은 사람들을 치료를 잘 안 해줘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숙사 사택에도 누워있고, 제 룸메이트 언니는 그대로 출근을 하고, 밤새면서 제 옆에서 간호도 있는데, 그리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 때 절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뇌졸중이 왔어요. 밤에 뇌졸중이 한 번 오고, 그리고 아침에 퇴원을 했다가 점심 무렵에 또 뇌졸중이 또 왔어요.
사실 그 처음 뇌졸중이 오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백신 2차를 맞고 3주 만에 미니 뇌졸중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미니 뇌졸중이 뭔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구토하고 쓰러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그냥 편두통이 심한 거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병가만 내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두통약이랑 구토를 하니까 이제 약도 받고 해서 집에서 쉬고 일주일이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밤 12시쯤 됐어요. 뭐 건설사는 일이 많으니까 거의 4시쯤 퇴근을 했는데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이렇게 빙글빙글 세상이 돌더니 엄청나게 구토를 하고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난리가 나서 언니 119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집에 가래요. 그래서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전 그날은 쉬고 점심때 룸메 언니가 나의 상태를 보러 왔는데 마침 그때 뇌졸중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또 실려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진짜 지금도 어이가 없는 게 거기서는 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일반 병실에서 3일인가 4일인가?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나 누워 있었는데 눕지도 못했어요. 거의 앉아서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머리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종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웃기는 건 그 병원이 그 지역 종합병원이었고 뇌졸중 수술 전문한다고 이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병원이었어요. 전 병실 창문으로 그걸 보면서 의사가 뇌졸중 전문병원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뇌졸중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뇌졸중이 그때까지는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 제가 계속 누워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언니가 제 친오빠를 불러가지고 사전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가 노발대발이 했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119는 못 불러준다는 거예요. 사비를 부를 테니까 불러달라 요청을 했어요, 오빠가.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네가 알아서 차를 타고 수도권으로 가가지고 병원 외래 예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전 그때 뇌졸중이랑 수두증이 같이 와서 얼굴이 정말 물렁물렁할 정도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정상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진 오빠는 알겠다. 그럼 퇴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퇴원을 하고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저는 그때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못 받은 상태다 보니까 얼굴은 풍선처럼 부풀었고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휠체어에 실려서 들들들들 오빠 차에 옮겨진 거죠. 거의 그냥 사람 인형 같은 그런 꼴이었던 거예요. 마네킹보단 무거웠겠지. 물론 그때 제가 살이 좀 쪘었으니까. 그러고 오빠가 사는 집으로 일단 갔어요. 오빠가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외래 예약을 잡았으니까 금요일에는 일단은 하룻밤 자고 토요일에 외래를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빠 침대를 뺏어서 저는 환자니까 오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오빠는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또 뇌졸중이 또 찾았어요. 뇌졸중만 3번이 온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오빠 몸이 안 움직여. 어이가 없는데 정말 팔 다리고 고사하고 제가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손으로 채팅은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 나 머리에 뭐가 있대. 암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징징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지가 안 움직여요. 그냥 머리만 있는 상태인 거야. 그 상태에서 오빠가 왜 안 일어나지? 하고 딱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오빠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오빠가 급하게 119를 불러서 외래 예약 잡아놨던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이 오빠 집에서 제일 가까운 종합 대학병원이라서 거기를 잡아놓은 거는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순식간에 이제 CT랑 MRI 다 찍고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뭐 이것저것 검사할 거 다 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수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니까 중환자실은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만 깜박깜박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이었던 거야. 난 내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내가 무슨 병인지인 것도 몰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 목이 말라요. 그거밖에 없어요. 음식은 당연히 못 먹으니까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는데 수술하고 직후에 어떻게 물을 마셔요. 못 마시지. 그래서 제가 좀 징징거렸죠. 목이 너무 마르다. 진짜 목이 너무 마르다고. 그러다가 제가 또 발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머리 수술하고 제가 그때 머리가 열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수술을 했으면 닫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닫고 뭔 사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발작을 하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급하게 저를 사지를 묶었죠. 이제 강박을 한 거예요. 의료 강박을. 근데 그 강박에 대해서 제가 약간 쇼크를 일으켰어요. 저는 몰랐는데 강박 공부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펑펑 울면서 내가 차라리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것만 풀어달라. 정말 싹싹 빌어가지고 거의 한 몇 시간을 빌었을 거예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풀어줄 테니까 울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가만히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줘서 저는 정말 또 묵을까봐 진짜 꼼짝 따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거기가 신경외과 중환자실이잖아요. 머리 수술을 하러 갔으니까 신경외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코로나가 퍼졌어요.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중환자실에 그때 제가 봤을 때 살아서 나간 사람이 저랑 제 오른쪽에 있던 사람 2명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외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랑 제 오른쪽에 있던 사람만 살아서 나갔는데 뭐 과정이야 난리가 났죠. 뭐 여기서 피 터지고 저기서 사람 막 심장 발작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래가지고 저는 멘탈은 완전히 다 털리고 그런 와중에 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감염이 된 거예요.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위치가 그분이 제 오른쪽에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왼쪽에 있었어요. 바로 옆 침대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코로나가 퍼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에 이제 그분이랑 저랑을 이제 중환자실 안에 있는 음압병실에다 가뒀어요. 가두고 그때까지 제가 봤던 그 다른 침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겠죠. 여튼 그러고 저는 이제 음압병실에 갇혔어요. 그러고 코로나 확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코로나에 안 걸렸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때까지 계속 거기 음압병실에 갇혀 있었어요. 듣기로 그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확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서 어차피 거기서도 머리가 열려 있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보러 오시는데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하얀색 그 전신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마스크를 하고 와가지고 상태 확인을 하고 가는데 제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이게 팔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기력이 없고 섬세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악필인데 악필인 거는 제가 원래 악필이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 와중에도 회사 돌아가면 해야 될 일 뭐 같은 목록을 쓰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매직이랑 A4 용지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계속 매직이 흐르는 거예요 손으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랬는데 교수님은 그게 그냥 증상이래요. 그때까지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병인지 말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안 물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내가 무슨 큰 병이 났었구나. 근데 머리에 뭐가 꽂혀있네? 그리고 머리도 열려있다고? 그럼 나 무슨 병이지? 그냥 이러면서 그냥 회사에 돌아가면 해야 될 일들을 막 이렇게 적고 있었죠. 그때까진 제가 회사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코로나 음성이라는 거를 확인을 받고 머리에 꽂혀있던 관에서는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척수액이 이제 조금씩 덜 나오기 시작했고 컨디션은 계속 안 좋으니까 얘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집중치료실에 올려보내자. 집중치료실이 쉽게 말하면 중환자실이랑 일반 병실의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일반 병실에 가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집중치료실에서 좀 보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거기서 이틀인가를 있고 이제 병동에 병상이 나와서 제가 딱 갔는데 제 건너편 오른쪽에 건너편 왼쪽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확진받은 그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그분이랑 저랑 두 명밖에 없었던 거죠. 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튼. 근데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도 당최 컨디션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손에 힘이 없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머리에 있는 관을 뽑았어요. 그 관을 아니 무슨 뇌수술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관이랑 살이랑 뼈가 엉겨 붙어가지고 득득득 하면서 뽑는데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은 욕이라든지 우는 소리를 안 하는 편인데 진짜 그날은 그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러고 일반 병실에 와서 내가 계속 이게 축 처져 있으니까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던 거죠. 근데 교수님은 모르겠대요. 분명 너는 수술을 했고 경과도 괜찮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근데 애가 왜 이러지? 그 소리를 제가 퇴원을 한 이후에도 외래로 진료를 보러 갔을 때도 그 소리를 계속 하셨고 지금도 그 소리를 하세요. 네. 저는 지금도 보행기가 없으면 못 걷습니다. 걸을 순 있어요.
바닥에 구를 뿐. 그러니까 기어서는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보행기가 있어야 되고, 실내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고, 벽을 짚으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22년도인가? 그때가 코로나 퍼졌을 땐가?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 벌써 4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회복이 다 된 거다. 너는 더 이상 나을 게 없다. 근데 그럼 저는 왜 못 걷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은 저녁이라서 말하는 게 괜찮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말을 정말 더듬어요. 정말 너무 심하게 더듬어서 진짜 애기 뭐라고 하지? 옹알이 수준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여튼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빠가 병원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낫지를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오빠도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환자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근처를 잡으려고 했는데 병원 근처인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잡고 오빠 집에서 일단 한 달 있는 동안에 저는 복귀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스스로 깨달았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거기 가서는 일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퇴사 연락을 하고 회사 기숙사로 가가지고 짐을 싸들어지고 일단 본가로 갔어요. 본가로 갔는데 아버지가 치매거든요. 그리고 폭력성 치매고 병화충동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가에서는 진짜 안정을 못 취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 본가로 갔죠. 근데 본가로 갔더니 제 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풀어 헤쳐놓은 상태였고 저는 겨우겨우 내려가니까 이사짐센터에서는 돈 달라 그러지 아버지는 이제 짐 다 망가뜨려놨지 스트레스가 오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본가에서 한 달을 있었을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있으면 내가 더 미친다. 그래서 환자방을 잡는다면서 셈 치고 병원 근처에서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대구에서 부천까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을 겨우 잡았어요. 몇 번의 시도를 걸친 끝에 잡고 짐을 다시 다 싸서 이제 부천으로 왔어요. 병원은 인천이거든요. 부천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병원을 다닌 거죠. 근데 병원 다니는데 안 나아.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컨디션은 계속 안 좋고 나는 계속 몸이 안 좋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심장도 안 좋아졌어요. 심장도 빈맥인지 협심증인지 하여튼 상태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